늦은 오후의 아파트 14층 거실입니다. 67세 윤미숙 씨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레이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미숙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려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이 말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조용한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 몇 달은 버텨낼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달라지는 게 없고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재미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재미는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재미는 기분이 좋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더 자주 하루의 구조에서 태어나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8,332명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초기에 행복감이 낮았던 사람들 중 4명 중 1명이 단 3년 만에 최적의 행복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적절한 생활 습관, 긍정적 사고, 사회적 지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노년기에도 삶의 질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는 증거였죠. 오늘은 윤미숙 씨처럼 집이 무거워진 분들을 위해 나이 들어서도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윤미숙 씨의 하루는 패턴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켜고 끄고 그 사이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윙 소리만 들리는 오후 2시, 미숙 씨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 그날 저녁 미숙 씨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떨어져 나왔고 그중 하나에는 동네 문화센터 서예반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미숙 씨는 사진 속 자기 얼굴을 가만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 때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는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요? 나이가 들어서 힘든 이유는 몸이 약해져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자리가 사라져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 가장으로, 직장인으로 치열하게 살아오셨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내려놓고 나니 시원함보다는 허전함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71세 이선희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첫 몇 달 동안 선희 씨는 오히려 씩씩한 척 지냈어요. 그래, 이제 나 혼자도 잘 살아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찮은 척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상을 차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은 순간 갑자기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안 찾았네.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난 뒤 집이 조용한 게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사람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하얗게 붙어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초등학생 독서 도우미 모집. 아무렇지 않은 안내문인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민폐지. 애들이 나를 좋아할까? 수십 가지의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도 그 안내문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만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선희 씨는 조심스레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 한 번만 해보자. 다음 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그녀 인생의 한 페이지를 다시 여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첫 봉사날,
책상 앞에 앉은 두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읽어줘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차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필요했던 아이들이 있었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진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 밤 잠들기 직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변화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노년심리연구팀은 65세 이상 450명을 6개월간 관찰하며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한 그룹에게는 아주 작은 역할 하나씩을 맡겼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책 읽어주기, 동네 길 안내, 실버 프로그램 보조, 반려식물 돌보기, 안부 전화 봉사. 돈도 필요 없고 젊은 체력도 필요 없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역할들이에요. 반대로 다른 그룹은 평소와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연구팀조차 2번이나 데이터를 다시 확인할 정도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우울감 38% 감소, 하루 활력 42% 증가, 삶의 만족도 28% 상승, 외로움 지수 31% 감소. 인터뷰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말이 쏟아졌습니다. 아, 나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있으면 돌아가는 일이 있으니까 다시 살맛나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한 살아갈 힘을 잃지 않는다. 그가 말한 의미란 거창한 목표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기다리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하는 작은 역할 하나입니다. 그 역할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다시 움직이고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할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을 돌보는 사람, 걷기 모임에서 코스를 정해주는 사람, 복지관 간식 담당, 손주 숙제 봐주는 사람,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사람. 이 아주 작은 역할들이 여러분의 하루의 기다림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소속감을 더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와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희 씨처럼요. 윤미숙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느 날 오후 미숙 씨는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 앞을 지나다 멈춰 섰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독서 도우미 모집에서 매주 2회. 미숙 씨는 그 문장을 보고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가 뭘 한다고. 괜히 방해만 되겠지. 그때 주민센터 문이 열리며 73세 박정수 씨가 나왔습니다. 정수 씨는 미숙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숙 씨, 오랜만이에요. 뭘 보고 계세요? 아, 이거. 독서 도우미래요. 정수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 나도 지난주부터 하고 있어요. 같이 해봐요. 미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밝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거든요.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때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해보자.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첫 봉사날 미숙 씨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센터 어린이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테이블 위에는 그림책이 한 권 놓여 있었고 아이 둘이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읽어줘요?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미숙 씨의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었구나. 미숙 씨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주민센터에 나갑니다. 책을 잘 읽어주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자신을 기다려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요? 한마디가 미숙 씨의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윤미숙 씨가 독서 도우미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씨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집까지 가고 싶어졌어요. 그냥 조금만 걸어볼까? 처음에는 10분만 걷자고 생각했는데 10분이 금방 지나가고 어느새 20분, 3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 미숙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걷는 동안엔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운동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걷는 게 아니라 걸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사는 맛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몸이 약해져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에요.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는 순간 생각도 굳어가고 감정도 말라가고 삶의 색깔이 서서히 빠져버립니다. 73세 박종만 씨가 딱 그랬습니다. 종만 씨는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어요. 가족들 말로는 일이 곧 인생이었다 할 정도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점심도 대충 때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퇴근 후에도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인생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처음 두어 달은 늦잠도 자보고 여유를 즐기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아침 밥상을 앞에 두고 멍하니 밥을 뜨다가 갑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사는 것 같지가 않지?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동네에서 작은 걷기 모임을 소개했어요. 여보, 그냥 한 번만 나가봐. 가서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종만 씨는 처음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그런 거 안 해. 괜히 민폐만 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운 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어볼까? 다음 날 그는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한 운동화, 은퇴 이후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신발이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딱 10분만. 그렇게 생각하고 걸었는데 10분이 금방 지나고 어느새 20분, 3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종만 씨는 다시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걷는 동안엔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자 종만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표정에 생기가 돌고 말끝에 힘이 생겼어요. 아내가 먼저 놀랐습니다. 여보, 요즘은 진짜 사람 같다니까. 아침에 웃는 얼굴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국내 연구팀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당 150분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65세 이상 노인은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1.71배 높았습니다. 특히 비만 노인의 경우에는 삶의 질 만족도가 2.33배나 높았어요. 유산소나 근력 운동보다 걷기가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기분 스위치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스위치는 머릿속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 해마, 전전두엽이 연결된 회로인데 이 회로는 이상하게도 생각보다 신체 움직임에 먼저 반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먼저 깨어나면 뇌가 뒤늦게요. 지금 활발한 상황인가? 하고 착각해요. 이 착각이 바로 마음을 깨우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5분만 움직여도 혈류가 확 늘면서 뇌가 마치 비상등이 켜진 것처럼 자극되고 이때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물질이 불안 회로를 잠깐 꺼버려요. 그리고 근육이 따뜻해지면 뇌는 위험 상황이 아니라 안전하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엔도르핀이 올라가면서 기분의 방향이 밑바닥 중립 올라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한 지 딱 7분에서 10분만 지나면 기분이 이유 없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걸 움직임 유도 정서 반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감정을 켜는 스위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걸을 필요 없어요. 많이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 걸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뇌가 먼저 반응해요. 10분만 걸어도 뇌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기분, 생각, 의욕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은 말했습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쪽을 향해 열린다.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행동 하나입니다. 그 한 걸음이 생각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다시 열어줍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움직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10분 동네 한 바퀴, 집안에서 왕복 몇 번 걷기,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가기, 아침에 창문 열고 스트레칭 1분.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 마음의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먼저 깨어나요. 이건 나이가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박종만 씨처럼요. 미숙 씨는 한 달 후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펴지고 표정에 생기가 돌고 말끝에 힘이 생겼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먼저 알아챘어요. 미숙 씨, 요즘 진짜 사람 같다니까. 아침에 웃는 얼굴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아픈데 어떻게 걸어요? 괜찮습니다. 많이 걸을 필요 없어요. 오래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윤미숙 씨가 독서 도우미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강윤정 씨였어요. 함께 웃고 울었던 사이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미숙 씨를 은근히 비교하곤 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해?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보지.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그 말투는 매번 사람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약해지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씨의 마음속 빗장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무료 건강 강좌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씨는 가슴이 울컥하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왜 평생 나한테 예의를 못 지킨 거지? 그날 이후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았어요. 약속도 한 번쯤은 미뤘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억지로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안부 전화, 옆집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인사, 걷기 모임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의 다정한 눈빛. 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과 거리를 두니까 내 인생 전체가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은 아주 단순해요. 자꾸 기가 빨리는 사람에게서 서서히 거리두기, 상처 주는 말 앞에서 웃는 척하지 않기, 나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에 의무감 느끼지 않기, 좋은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 쓰기,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독립적으로 찾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혔습니다. 60대 이후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마음이 편한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피하는 행동이 삶의 만족도를 32%나 끌어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피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둘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자유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불편한 관계에 소모할 시간이 없어요. 기분이 상하는 자리는 줄이고 마음이 편한 자리,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을 가볍게, 따뜻하게 내 편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셨습니까? 엄마 이것 좀 해줘. 아버지,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도 못 참아. 당신이 좀 더 잘했어야지. 평생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기대를 맞춰주고,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 해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동안 뭘 했나 모르겠다. 나는 왜 항상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스스로에게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어야 합니까? 70대 윤정임 씨가 그랬습니다. 자식 둘 키워내고 20년 넘게 남편 병 간호하고 그 사이 온갖 허드렛이라며 집안을 지켜냈어요. 그런데도 정임 씨는 늘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나는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다들 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마음 수업에서 강사가 조용히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평생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오셨나요? 그 한 문장이 정임 씨 마음을 손끝처럼 찔렀어요. 강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해줘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맞다. 나는 한 번도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구나. 남편 간호하던 그 밤들, 홀로 눈물 삼키며 살았던 그 시절,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새벽까지 버텼던 날들, 몸 아프면서도 식구들 챙겼던 그 손길들. 그건 못난 삶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잘 살아낸 인생이었어요. 그날 이후 정임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아주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임아, 너 참 잘 살았다. 진짜 고생 많았다. 남은 인생은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 말을 몇 번 반복했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편해졌고 잠이 깊어졌고 식욕이 돌아왔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자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꾸짖는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뇌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안정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것이 마음의 통증을 줄이고 감정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 41% 높고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남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힘이 훨씬 강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남들에게만 친절하고 자신에게만 엄격하게 살 겁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삶은 누가 봐도 정말 잘 살아낸 인생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로하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위로받아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안아줄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나 정말 고생 많았다. 나는 정말 잘 살아왔다. 나 정말 잘했다. 잘 살고 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미숙 씨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숙아, 너 참 잘 살았다. 진짜 고생 많았다. 남은 인생은 너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 말을 몇 번 반복했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음이 편해졌고, 잠이 깊어졌고, 식욕이 돌아왔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윤미숙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9시 30분에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가방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한 권이 들어있어요. 걸어가는 길 미숙 씨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저녁에는 동네 공원을 20분 정도 걸어요. 혼자 걷는 시간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요. 미숙아, 오늘도 수고했어.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지나온 길 곳곳에 상처도 있고 견뎌낸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너무 잘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텼던 날들, 몸이 아파도 식구들 챙겼던 시간들, 속상해도 아무 말 못하고 스스로 삼켜냈던 마음들.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품격을 만들어 온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단단하게 버티며 살아온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짊어지지 않고 오롯이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셔도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시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과 머물고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셔도 돼요.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다시 품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이 들어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3가지. 첫째, 나를 기다리는 작은 역할 하나 찾기. 둘째,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기. 셋째,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는 정리하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가 증명했듯 초기에 행복감이 낮았던 사람들도 단 3년 만에 25%가 최적의 행복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적절한 생활 습관, 긍정적 사고, 사회적 지지. 이 3가지만 있으면 노년기에도 삶의 질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는 여러분 마음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 이 한마디를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처럼 건네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함,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미소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 지금까지의 살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만의 사는 재미가 있다면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항상 귀에 쏙 들어오는 생활지혜, 노년의 지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